마켓무버 이번에는 로봇 섹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로봇 관련주의 상승세 다시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로봇주를 움직이고 있는 이슈들 먼저 좀 모아보겠습니다. 개별 기업단에서는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T-로보틱스와 물류자동화 로봇 사업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 나온 이후로 T-로보틱스의 주가는 상한가로 직행하기도 했습니다. 로봇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시장에 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로봇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All New 아틀라스를 공개했는데 연말에는 현대차 그룹의 생산 거점에 또 시범적으로 투입되기 위해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또 시장에 훈풍을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요,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로봇 시장에서 선점을 하기 위해서 또 속도를 내고 있고 기술 성장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인대 업무 보고에서 AI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이 단어가 처음으로 또 멘트가 등장을 하기도 했고요. 중국 정부 과학기술 예산으로 10%를 증액하는데 로봇 기술에 사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의 경우에는 지난 음력 1월 1일에 중국 춘제 행사에서 CCTV에서 16개 중국 AI 로봇이 등장한 그런 사진인데요. 농민 전통 의상을 입고 모내기 춤을 선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 같아지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앞으로 더 긍정적인 의견들 받아가면서 시장이 더 크게 개화할 것이란 기대감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로봇주의 경우에는요, 최근에 최고점 대비 주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연초에 급등을 한 이후로 좀 주가가 쉬어갔기 때문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 연중 고점 41만 7,500원 선에서 현재 25%가량 내려온 상황이고요. 로보티즈 역시 16%가량, SPG 부품주인 SPG 역시 7%가량 고점 대비 하락폭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수단매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보니 이미 조정을 좀 겪은 로봇주가 주도주로 재부각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받아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SK증권에서는 로보틱스 바퀴 달린 것들의 시장 재평가라는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클로봇 그리고 T-로보틱스의 협력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바퀴 기반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업체에 대한 관심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테슬라를 포함해서 업계에서는 바퀴 달린 이 로봇에 대한 실용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라면서 이러한 트렌드에 SK증권은 좀 집중을 했고요. 올해 로보틱스 관련 업종에 본격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시점이다라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티즈, 클로봇과 T-로보틱스를 국내 바퀴용 로봇의 선두 업체로 판단한다라는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로봇 시대가 성큼 다가온 가운데 로봇 관련주 투자 판단 내리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동진세미캠입니다. 오늘 4% 넘게 상승세 29,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기업도 한번 가지고 오셨었어요, 그죠? 네.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도 나름대로 좀 좋아지고 있고, 지난달 말이죠. 이제 2월 달 말에 좀 약간 기업의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일이 하나 좀 있었죠. 아쉬운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일단 실적부터 좀 약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이제 지금 뭐 25년도기 때문에 24년도 실적은 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24년도 4분기 실적이 25년도 상반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4년도 이제 4분기 실적들은 이제 시장에서 많이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24년도 온기로 봤을 때 이제 매출 기준으로는 이제 1조 4천억이 좀 넘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82억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작년에 그렇게 HBM 관련주들 빼고는 이렇게 퍼포먼스가 안 나왔었는데 주가는 많이 내려왔는데 실적은 뭐 괜찮은 어떤 실적을 기록하는 상황이고. 작년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동진 세미캠의 분기 실적을 확인을 해보면 그 부분이 좀 약간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월 하순에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온 후에 윗꼬리를 길게 다른 날이 있는데 그날이 바로 동진 세미캠 회장께서 이 회장께서 이제 별세를 하신 날이죠. 별세 하셨는데 왜 이제 주가가 올랐느냐, 뭐 다들 알고 계시긴 하겠습니다만은 아들이 이제 2명이기 때문에 둘 다 부회장 타이틀을 달고 있죠. 그래서 어떤 경영권과 관련돼서 그다음에 지분 싸움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아직까지는 조용하긴 합니다만은 가능성은 계속 좀 약간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아들의 지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지분은 사실 거의 없긴 하죠. 동진 세미캠 기준으로는 이제 동진 홀딩스가 중요하긴 한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이제 뭐 시장에서 어떻게 좀 오픈이 될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상속세가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50억 이상 상속을 받으면은 받은 상속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상속세를 내냐 하면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앞에 2달, 그다음에 돌아가신 후에 뒤에 2달 어떤 종가의 평균을 내서 그것 기준으로 이제 상속세를 내게 되는데 사실 동진 세미캠의 그 두 아들 입장에서는 부회장 입장에서는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게 좋죠.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실적을 견인하는 건 이제 포토레지스트입니다. 포토레지스트는 우리 이제 일본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전 세계를 장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 2010년도 말쯤에 일본이 이제 포토레지스트 수출 금지를 했을 때 타격은 그렇게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포토레지스트 기업인 TOK라는 기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기업이죠. 이미 우리나라 송도에 공장이 큰 게 있었기 때문에 뭐 사실 수입을 우리나라가 안 하든 일본에 수출을 안 하든 큰 영향 없었었는데 동진 세미캠이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를 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괄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 모멘텀이 있죠. 이제 CMP 슬러리라고 CMP 슬러리를 우리나라에서 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CMP 슬러리가 뭐냐면 웨이퍼를 우리가 보통 뭐 로봇 청소기 보면은 이제 동그란 걸레가 막 돌아가면서 닦잖아요. 그거 똑같은 걸로 그 웨이퍼를 닦는 겁니다. 닦는 게 아니라 가는 거죠. 평평하게. 근데 그냥 갈면 안 되니까 거기다 액을 중간에 넣어서 이제 갈게 되는데 그게 이제 CMP 슬러리죠. CMP는 이제 패드를 얘기하는 거고 그 부분과 관련돼서 하는 기업은 많은데 HBM용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솔브레인이 독점을 했었죠. 아무 다른 기업들은 전혀 이제 진입을 못했었는데 동진 세미캠이 이번에 CMP 슬러리 HBM 관련돼서 솔브레인의 독점을 깼다라는 소식도 일단 실적에 어떤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솔케미칼도 진입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리를 하면 일단 2월 말서부터 기관 쪽의 수급이 좀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별세와 관련돼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참 좋아하는 재료인 경영권 분쟁 그리고 어떤 차트도 나름대로 좋게 만들어가고 있어서 동진 세미캠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당장 주가가 좀 반등할 만한 포인트는 없는 것 같네요. 포인트는 이제 작년에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계속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올해까지 연결된다라고 이제 시장은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반도체 업황도 이제 바닥이고 이제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뭐 동진쌤 작년에 반도체 업황이 좋진 않았는데 4분기 연속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반도체가 조금 반등을 해주면은 동진세미캠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약간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길게 보자. 딱 봤을 때는 추세적으로 뭔가 반등에 대한 확실한 전환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 흔히 얘기하는 모멘텀 바로 이거다. 약간 그런 건 좀 우리가 흔히 요즘 얘기하는 말로 킥은 좀 약간 없습니다. 킥은 좀 없는 상황인데 무난하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진세미캠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이 기업도 사실은 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미래에셋 증권 일단 지금 최근에 한 4년, 3년 만에 최고치를 오늘 갱신을 했죠. 종가 기준으로. 근데 시장에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한 것은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 해외 부동산 관련돼서 이제 익스포저 그러니까 그 위험에 노출된 금액이 조 단위가 넘었기 때문에 1조 4천억 정도. 지금도 아마 1조 4천억에서 작년에 한 3천억 이상을 우리가 보통 삼각처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미래에셋 증권에서는 당장 이제 해외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는 올해는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사실 이제 별거 아니라고 해도 터지면 이게 크게 터지잖아요. 크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작년에 우리나라 증권사 한 3개 날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해외 부동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건설업계 안 좋아서 PF 때문에 실질적으로 몇 천억 손실을 본 기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근데 그래서 이제 미래에셋 증권도 작년에 여의도 전통의 예전에 대우증권 사옥이죠. 그걸 이제 매각까지 하면서 어떤 손실 처리를 좀 약간 막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시장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계속 좋아지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안정된
예상된 것보다 나빴다가 이제 좋아지거나 아니면 나쁜 게 덜해진다. 우리가 보통 실적 발표를 보더라도 500억 적자 예상했는데 200억 적자 나오면 주가가 막 급등을 하거든요, 보통. 근데 500억 흑자 예상했는데 300억 흑자가 나왔다. 그럼 주가가 떨어집니다. 흑자 나온 기업은 떨어지고 적자 나온 기업은 올라가고 이게 주식시장의 생리인데 미래에셋증권은 뭐 그래도 우리 해외 투자 잘하고 있어. 성과가 나오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몇 개 좀 대표적인 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도에 이제 증권사 하나 인수했는데 그 상당히 요즘에 좀 잘 나가고 있죠. 쇠역한이라고 인도의 나름대로 네임드 증권사인데 미래에셋증권이 인수를 해서 지금 유저가 한 500만 정도 된다라고 해요. 이것도 이제 나름대로 미래에셋증권 해외 투자의 모멘텀으로 삼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좀 약간 발달을 했던 게 이제 배달이잖아요. 배달. 인도의 이제 배달의 민족으로 얘기를 하는 조마토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에 투자해서 거의 300%의 지금 수익률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약간 한 절반 이상 정도는 엑시트를 좀 한 것 같아요. 현금화를 좀 했고 나머지 한 3분의 1 정도 들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떤 투자 수익이 굉장히 컸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베트남 쪽으로 주로는 좀 약간 개발도상국 위쪽 중심으로 좀 약간 그 저변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베트남도 진출을 해서 지금 지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개발도상국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사실 개발도상국들 분들이 주식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성장성이 크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저는 이걸 이제 팩트 체크를 하면 좀 약간 의아스러운 부분들인데 인도네시아도 진출을 하긴 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처음으로 HTS, MTS 서비스를 뭐 구현을 했다라는 게 있는데 보고서를 보면 그럼 그동안은 다 뭐 지점에서 그 어떤 지점으로 가서 이제 뭐 거래를 했는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미래에셋 측에서 밝히기로는 우리가 인도네시아에서 처음으로 MTS랑 HTS를 서비스를 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래량도 상당히 좀 좋고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그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에요.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에서 제가 이제 세로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이 이제 외국인들이 수급 저점이었었는데 작년 2월 한 초순에서 중순 넘어가는 부분에서 이제 빨간색 선이 외국인 수급이에요.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러프하게 들어오고 있고 이제 어제 좀 약간 매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좀 특이한 부분은 기관들이 이제 그 며칠 전에 4거래일 전에 이제 장대 양모 보여준다 기준으로 굉장히 퍼포먼스 있게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좀 약간 처지는 구간에서도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실질적으로 주봉을 보면 한 4년 동안 거의 최고치를 갱신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이제 저항선을 뚫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일단 뭐 새로운 이제 시세가 있고 이렇게 저항선을 뚫으면 이제 매물대가 없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만 시장에서는 그 리스크를 이제 크게 좀 신경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장에서 외국인들 기관이 뭐 사겠다는데 주가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네.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